안녕하세요. 야채만 넘을 주시고 주관은 덕후들의 채널 액다의 주원입니다. 자, 저번 시간의 영상이 굉장히 많이 그 조회수라던가 성원이 꽤나 높았습니다. 제 예상치보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청대로 심화편 준비했습니다. 당근을 흔들었는데 아무도 안 봐주셨더라고요. 조용히 하세요. 오늘 밥 없을 줄 알아.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워해머 선생님, 야스키 용훈 선생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심화 과정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오늘 들어갈 거는 뭡니까? 저희 이번에 약간 게임을 하실 때 알아야 되는 기본 개념들과 그리고 액다님이 가끔 게임 방송을 하시다 보니까 이번에 전체적으로 액다님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이 이 미니어처 게임의 용어들에 대해서 들으신 거는 있는데 이해를 못 하시는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배틀 리포트라던가 아니면 그렇죠. 할 때 뭐 4인분이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래서 액다님이 이제 혼자만 아시는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게 뭔데 이 씹더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이번 편에 거는 그런 키워드라고 부르죠. 용어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용어 정리의 시간. 자, 그러면은 이제 워해머의 정확한 룰을 알기 위해서는 물론 저희 방송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이번에 설명회, 원래 평소에 설명회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설명하고 있죠. 예, 한번 설명회 한번 홍보 좀 한번 해주시죠. 이거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아마 다음 주쯤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사실 5월 10일에 이제 서울의 강동구청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 다이소월드 매장에서 설명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다이소월드 매장이 이번에 생긴 매장이죠. 그렇죠. 최근에 생긴 매장. 안타깝지만 이거는 자리가 이미 다 차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다이소월드 쪽에서 자리가 없으셔서 참가를 못 하신 분들이 좀 계셔서 이번에 5월 18일에는 지금 저희가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제 매장 기어타운에서 설명회가 한번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요일이라서 좀 힘드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래도 시간 나실 분들은 오셔서 그냥 맘 편하게 설명회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어타운 좋습니다. 제가 여기 붙박이처럼 오는데 등촌역이랑도 가깝고 주차도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아갖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번 영상도 봐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저기 오셔갖고 직접 설명 들으시고 모의전투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이죠. 직접 와주시면은 저희가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설명회도 좋지만 제일 기본적인 건 뭐냐, 아미 룰을 알기, 그러니까 이 워해머 룰을 알기 위해서는 룰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 펌포지에서 이 워해머 룰북을 판매하고 있죠. 네, 물론 판매도 하고 있지만 사실 GW라는 회사가 되게 예상보다는 유저 친화적인 회사긴 합니다. 그렇죠. 유연성이 꽤 있죠. 워해머 커뮤니티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워해머 관련된 소식을 올리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곳에 다운로드란을 보시면 워해머 코어룰까지는 다운이 가능하며 심지어 저희가 이제 40K의 앱이 있는데 이제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여러분들 다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 앱만 하더라도 무료로 코어룰들 전부 다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그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룰북이 가격대가 있지만 그 안에 수많은 로어들이라던가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룰북을 구매하셔도 좋고 맞습니다. 부담스럽다면 이제 실제로 배포되고 있는 PDF 파일 받으셔갖고 온라인상에서도 룰을 보고 계신데 영어로 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제 또 이거를 또 기계 번역을 해갖고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셔도 좋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설명회가 왜 올라오고 있고 저희가 이런 영상을 왜 만드느냐, 그 룰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찾아보시면 당연히 찾아볼 수 있지만 어쨌든 GWM 회사도 이 가만히하는 것 자체가 게임이기 때문에 패치를 이루어지는데 그런 세부적인 이제 특수한 룰들의 충돌 혹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라는 약간 개발자의 코멘터리 같은 부분들이 따로 다운로드 페이지에 또 있지만 그 부분까지는 이제 잘 안 찾아보신 분도 많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런 거는 이제 아는 사람이 이렇게 직접 말해주는 게 제일 듣기 편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미리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거는 이전 영상을 보고 오셔야 됩니다. 이전 영상을 봤다는 전제 하에 저희는 이제 맞아요. 그거를 안 보셨다면 지금 당장 보시고 와주신 거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기본적인 거 처음에 그냥 얘네 그냥 두면 되느냐, 그게 사실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부분에서 한번 다루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 이제 가만히가 보시면은 이제 액다님 유튜브를 많이 보셨던 분들이라면 게임할 때 막 배치를 하는 단계랑 이동할 때 보면은 뭔가 이렇게 애들이 뭉쳐다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유닛과 모델의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모델을 갖고 있는데 이 친구들을 진짜 말 그대로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에서 정해진 그룹, 유닛이라는 개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터미네이터 같은 경우를 설명을 드리면 이 5개의 터미네이터 모델들이
모델로 구성된 하나의 터미네이터 스쿼드라는 유닛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모델과 유닛 개념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사실 이 용어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전우조? 그렇죠. 전우조죠. 전우조. 그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저희 챙겨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갸만이라는 게임에도 유닛들, 즉 같은 분대원들끼리 좀 이렇게 지켜줘야 되는 거리가 있습니다. 자, 유닛 간의 간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모든 아군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인지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게임 내에서 정해진 그 한 유닛당, 유닛당의 모델들끼리 지켜야 되는 거리를 이제 유닛 코헤런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유닛 코헤런시는 정확히 이제 어떤 거리이느냐? 모델의 베이스 기준으로 자, 요 줄자 하나가 저희가 2인치짜리 줄자인데 2인치로 이 원 베이스에 원형으로 이제 하나 이렇게 범위가 깔릴 거고요. 그리고 수직으로 5인치. 수직으로 5인치라면 위에죠? 그렇죠. 5인치.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5인치인데 여기다 걸쳐놓고 요 5인치 반대로 이 아래로도 향하는 5인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 모델의 베이스들 기준으로 원기둥의 형태가 하나가 나온다. 자, 지금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모든 기준은 베이스죠? 그렇죠. 뭔가 거리를 측정할 때는 베이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범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유닛의 모델 수가 되게 중요해집니다. 만약에 지금 저희 터미네이터 스쿼드처럼 한 유닛 내 모델이 5모델이다. 이게 기본이죠. 그렇죠. 약간 뭐 기본은 사실 모든 유닛마다 다 다른 거긴 한데 자, 정확히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설명을 드리느냐, 6모델 이하냐 7모델 이상이냐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만약에 6모델 이하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코헤런시 범위 내에 같은 유닛 내 모델이 적어도 한 모델씩만 들어와 있으면은 유닛 코헤런시가 지켜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배치를 하거나 이럴 때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정갈하게 놓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렇게 보면 당연히 뭔가 시각적으로 이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갸만이라는 게임에 입문을 하시게 되면은 전략적인 가치 때문에 정말 이렇게 이상하지만 좀 이게 밀어서 치운다고 하고 이게 막 일자로 늘려두셔야 되거나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길막을 한다던가. 그렇죠. 뭐 그런 식이죠. 그래서 요렇게 막 일자로 편다든가 지금 반대로 막 이렇게 그냥 일자로 이렇게 늘려놓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2인치 내에 적어도 서로가 2인치 그렇죠. 이 같은 유닛 내에 적어도 한 모델이 2인치씩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유닛들은 지금 유닛 코헤런시가 지켜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닛 코헤런시라는 게 있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얘네가 한 분대인데 얘 혼자 이렇게 가놓고서는 나는 이렇게 쓸라요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인 거죠. 게임적인 부분에서 좀 제약을 걸어둔 거죠. 너무 모든 애들이 다 자유분방하게 움직이면 안 되니까. 전우조니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약간 재밌게 표현하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저희가 수평으로는 2인치, 하지만 수직으로는 5인치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갸만은 이제 지금 현 토너먼트 포맷이나 이런 곳에서는 사실 잘 2층이나 이런 것들이 안 쓰이는 지형도 되게 많습니다. 이제 매장이나 혹은 여러분이 다니시는 모임장 같은 경우에 그 지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도 2층을 쓰실 수 있느냐, 뭐 3층을 쓸 수 있느냐 이런 게 다 달라질 거고요. 자, 그래서 저희는 되게 평면적으로만 밝혔잖아요.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갸만은 되게 입체적인 게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원래는 베이스가 전부 다 그 층계에 들어와야지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지형 같은 거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릴 때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 친구가 위층에 있더라도 저희는 아까 애들 베이스 기준으로 원기둥이 하나 만들어진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즉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 친구의 수평 안쪽으로 2인치에 위로 5인치 3인치 나오네요. 그렇죠. 이 원기둥 범위 내에 이 모델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친구도 유닛 코헤런시 범위 내에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유닛 코헤런시가 깨지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하면은 이 친구가 지금 수평으로 지금 요 놈이 요 친구랑 2인치 이내로 들어와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요 높이 수직으로 5인치가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수직 5인치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요 3인치가 이 층계가 대충 3인치 정도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만들어준 원기둥 범위 안에 이 친구가 들어와 있죠. 위에 있는 친구가.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 유닛 코헤런시가 지켜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좀 옹기종기 모아놨지만 조금 더 직관적인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면 이렇게도 유닛 코헤런시가 지켜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금 확장된 거지만 이게 건물인데 그러면은
건물 밖에도 코에런시만 만든다면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쵸. 예, 예. 결국 놓는 거는 언제나 이런 전주를 지켜야 된다. 네. 자,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네. 여건 모델 이하, 10 모델 이상이라는 기준도 있을 겁니다. 네네. 자, 10 모델 이상 기준은 뭐냐? 저희는 아까 같은 유닛 내 모델이 네. 여건 모델 이하라면 네. 적어도 다른 한 모델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으십니까? 네. 근데 10 모델 이상이면 이 기준이 2 모델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저기 옆에 있는 건트들을 좀 빌리면 네. 자, 이제 저희 귀요미 친구들이 이제 좀 저를 도와주러 와야 되는데 알록달록한데요. 아, 그러게요. 엄청 알록달록하네요. 네. 원래 건트는 10마리인데 제가 많이 못 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자, 어쨌든 다행히 기준치인 네. 7 모델 이하인데 8마리인데 큽니다. 네, 8마리 건트입니다. 네, 8마리의 건트 친구들. 자, 저희는 아까 7 모델 이하면 적어도 자기 그 모델을 제외한 같은 유닛 내 2 모델 이상씩 이제 들어간다 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까처럼 이렇게 뭔가 일렬로 빼곡하게 늘어놓지 못하고 네. 뭔가 이렇게 좀 옹기종기하게 들어오게끔 돼야 될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지금 이 친구 기준으로 2인치 내에 네. 이 친구 기준으로 하나, 둘이 더 들어와 있고요. 예. 얘 기준으로는 하나, 둘, 셋이 들어와 있을 거고요. 네. 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꼬리꼬리를 물고 계속 2 모델씩 이상이 맞춰져 있죠. 네네. 요렇게 이제 7 모델 이상일 경우에는 코헤런시를 맞추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여기 헷갈리지 말아셔야 될 점은 야만이라는 게임은 결국 저희가 전투를 치르는 게임이기 때문에 네. 계속 유닛 내 혹은 아미 내 모델들이 죽어나갈 겁니다. 예, 그쵸.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건트들이 시작할 때는 원래는 10마리지만 지금은 네. 액다님이 준비해 주신 8마리여서 네. 8마리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몇 마리씩 죽어서 빠진다. 네. 그러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 6 모델 이하가 된다. 아, 그때는 다시 이제 2인치는 그렇죠. 아무데나 상관이 없군요. 2인치 예. 내에 한 모델씩만 들어오게 된다. 네네네. 그래서 그 유닛 코헤런시를 보는 그 모델의 기준은 네. 처음 배치되거나 내가 아미네에 집어넣을 때의 숫자가 아니 네. 게임을 진행하면서 지금 현재 그 유닛의 모델이 몇 명인가를 네. 실시간으로 체크한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7 모델 이상일 경우에는 그러면은 한 놈 기준 잡았을 때 2인치 내로 2놈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한 놈 또 얘도 하면 또 얘 기준으로 또 2인치 내 둘이 있어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그러한 상태인 거죠. 자, 정확히는 예, 예. 이제 2 이상. 2 이상. 그렇죠. 예. 여기서부터가 좀 살짝 머리가 아픈데 뭐 어쨌건 근데 저는 머리가 아파갖고 그냥 1, 2인치 내 그냥 다 도어버립니다. 아, 물론 이제 예, 전략적으로는 예. 그런 게 효내를 입는 상황도 있고. 그쵸. 저 같은 뉴비들은 그렇죠. 예, 결국 게임을 좀 더 익숙해지면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예시 보여드렸던 것처럼 네. 이렇게 올라와 있어도 네. 코헤런시가 지켜지고 있는 거다 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딱 봐도 아예 그냥 겹쳐져 있네요, 베이스가. 그쵸, 위에서 그쵸, 봤을 그쵸. 때는. 그쵸. 그러면은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아까 3인치인데 뭐 어차피 7명이든 6명이든 높이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높이는 언제나 수직으로 5인치. 범위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닛 코헤런시를 알려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네. 바로 야만에서 대부분의 이동과 관련된 무언가는 네. 이 유닛 코헤런시가 지켜지지 않으면 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네. 즉 전후조로 움직이지 못하면은 네. 아예 그 이동을 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 궁금한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인치 이내로 들어오면 이렇게 붙여도 상관없는 건가요? 그렇죠. 얼마나 상관없죠. 그러면은 이렇게는 어떻게 됩니까? 아, 당연히 베이스를 겹쳐서는 놀 수 없습니다. 그 프라이버시 공간을 좀 그렇죠. 지켜줘야 되나요? 그렇죠. 그래도 여기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안 되나? 이건 안 되나? 전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걸로. 그렇습니다. 절대로 베이스가 이렇게 겹치는 상황은 절대로 안 된다. 예. 뭐 정확히는 그러니까 베이스 또한 그 모델의 일부분을 취급하기 때문에 네. 모델이 다른 모델의 위를 밟고서 존재할 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건트의 그 꼬리가 밑으로 살짝 이렇게 들어간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죠. 베이스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동이라던가 사격이라던가 그거의 기준이 바로 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꼬리나 대가리가 베이스로 튀어나오더라도 상관없긴 한데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제 흔히들 말하는 이 베이스를 넘어가는 이런 조용들이 되게 네. 게이머들 입장에서는 피곤한 조용이 되죠. 그쵸. 예. 자, 만약 여러분들이 게임할 때 보면은 유닛 코헤런시를 의도적으로 깨트릴 수는 없지만 네. 특정 상황에서 네. 뭐 여러분들이 의도를 하셨든 네. 실수를 하셨든 네. 유닛을 제거하다 보면은 유닛 코헤런시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네. 일렬로 놔도
유니코헤런시가 맞다, 지켜진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근데 이제 뭔가 무슨 상황에 의해서 사격을 당했다던가 뭐 제가 가운데 있는 친구가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유니코헤런시가 깨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전호조가 깨졌네요. 그러면 얘네 둘이 해먹고 얘네 둘이 해먹나요 혹시 그러면? 전혀 그럴 수 없죠. 얘들이 유도리가 없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유닛이 코헤런시가 맞아질 때까지 한쪽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제거라는 거는 죽어버린다는 건가요? 그렇죠. 죽는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모종의 사유로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 마린 같은 경우 아포세카리가 살려준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아스트라 밀레타름 같은 경우에는 저기가 그 메디킷으로 살리고 네크로는 뭐 리애니메이션 프로토콜로 살린다. 그 가운데 녀석을 살린다고 하더라도 이 깨져갖고 죽은 나머지 둘은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이거 유닛 뺄 때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죽는 유닛은 공격자가 아니라 방어자가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즉 그 유닛의 주인이 코헤런시가 맞을 때까지 모델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장이 이 친구는 스톤볼트 가지고 있고 이 친구는 어설트 캐논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해버렸으면은 선택을 이쪽으로 할 수밖에 없네요. 어설트 캐논이나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살리고 싶으면 이쪽을 살리고 이쪽을 죽여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닛 그 전호조 지키는 게 심하게는 아예 군대가 박살나버릴 수도 있다. 한 마리 죽는 걸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국 핵심은 다시 정리를 좀 하자면은 저희가 예전에 가마는 혀로의 턴에 모든 걸 일방적으로 진행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턴 플레이어의 턴이 한 번 있고 후턴 플레이어의 후턴이 한 번 잡혀서 그 두 개의 턴이 플레이하는 걸 라운드라고 부른다고 했었고요. 즉 그래서 누구의 턴이든 종료 시에 그 필드를 모두 다, 그러니까 게임적으로 한번 싹 훑어보고 유니코헤런시가 맞춰지지 않은 유닛이 있다면 유니코헤런시가 맞을 때까지 그 유닛 내 모델을 제거해서 유니코헤런시를 맞추고 턴을 끝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무조건 맞춰야 된다라는 게 되는 거죠.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게 정리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또 다른 이제 중요한 개념 하나를 더 잡고 가야 되는데 자꾸 이제 레인지의 그 범위를 부분인데 저희가 여태까지는 유니코헤런시 약간 전우조라고 하는 유닛 내 모델들끼리 지켜야 되는 간격과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또 다른 하나의 거리라고 표현할게요. 거리. 바로 인게이지먼트 레인지입니다. 교전거리. 그렇죠. 인게이지먼트 레인지는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세계관에서 근접전을 할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아까 유니코헤런시는 되게 편하게 수평으로 2인치, 수평으로 2인치, 그리고 수직으로 5인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도 이번에는 휴직 거리는 똑같습니다. 휴직으로는 5인치. 대신 이제 수평 거리가 조금 더 짧아집니다. 바로 반토막이 나게 돼요. 그래서 1인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대빵끼리 한번 맞붙어 보죠. 체급은 안 맞지만. 자, 예를 들어서 진짜 여기를 보시면 자,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게 이 뒤쪽에서 이렇게 넣어드리면 자, 이 끝부분이 저희가 1인치인데 자, 이렇게 1인치가 들어와 있다. 혀로 베이스 거리가. 그러면 이 친구들은 지금 인게이지먼트 레인지 내에 혀로가 있는 거며 이제 게임적으로 아마 파이트, 그러니까 근접전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인치 내에 붙어있으면 이제 근접전이 붙어있기 때문에 함부로 도망도 못 가고 사격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볼 것은 저희가 이제 다음번에 계속 시리즈로 낼 이런 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근접전을 하는 거리, 서로 멱살 잡고 있는 거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드저비즈라는 중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거는 저희가 아까 유니코헤런시도 휴직으로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 위아래 층계를 이용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방황에서도 똑같습니다. 요 건트가 위에 있는데 자, 이건 게임적 허용이라서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자, 요런 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터미네이터하고. 터미네이터가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거죠. 바로 아래에 있는 상황이죠. 같은 건물 안에. 근데 저희가 언제 말씀드릴게 이 유니코헤런시든 인게이지먼트 레인지든 모델의 베이스 기준으로 원기둥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즉 얘는 지금 1인치 이렇게 들어오는 범위들이 있는데 이 원기둥 범위 내에 혀로가 걸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1층과 2층에 층간 소음이 있으면 그냥 즉각적으로 바로 팔 수가 있다. 그렇죠. 예, 저희들 이제 초인종 누를 필요도 없이. 저는 되게 웃기게 표현하는 걸 서로 층간 소음으로 싸움을 한다. 그래서 좀 웃길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입장에서 이 친구가 여기는 터미네이터 유닛과 터미네이터 모델과 정확히는 이 터마건트 모델이 서로 근접전을 할 수 있습니다. 가만은 나름 되게 입체적인 게임으로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3인치가 떨어져 있는데 말이죠. 아까 분명히 인게이지먼트는 1인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건물 안에서 수직이라면은 그거는 3인치가 떨어져도 교전이 그렇죠. 성립이 된다. 건물이라기보다는 정확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기둥형 범위가 언제나 이 유닛들마다 유닛 코헤런시든 인게이지먼트 레인지도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 들어오면은 이제 인게이지먼트 레인지 내 범위 내에 있으면은 근접전을 할 수 있는 최소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여기를 때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근접전이 허용이 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약간 게임적 허용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2층에 있다고 계단에서 그 에임 쪼고 있어도 백날 소용없다. 어차피 근접 걸린 거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방금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가만에 있어서의 범위, 인게이지먼트 레인지, 유닛 코헤런시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액다님 방송 열심히 봐주시는 분들 헷갈리시면 아마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액다님이 시야 체크. 이제 용어로는 LOS, 라인 오브 사이트. 그리고 지금 4만 용어로서는 비저빌리티. 순수하게 보이냐 안 보이냐, 시야성, 가시성 이런 걸 표현하는데. 자, 그래서 건물이 왜 있겠어요? 그렇죠. 건물이 존재하는 이 게임 보면 지금 여기도 잘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이 건물들이 지금 요 테이블에 올라 있는 수많은 거, 화면에 잘린 것까지 포함해서 다 쓰는 건물이잖아요, 한 게임에. 그래서 요 간단한 개념을 할 때는 이제 액다님이 참고자료 이렇게 띄워주실 건데 자, 순수하게 첫 번째 이미지가 있고요. 첫 번째 이미지에서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파이프라인이 존재하는데 보면은 요 임페르누스라는 마린 친구가 몸이 절반만 보이고 있습니다. 몸이 절반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냥 모델이 보인다. 전부 다 보이진 않지만 보인다. 어쨌든 한 상반신만. 어쨌든 모델이 진짜 이 조그만 일부분이라 보인다 라고 할 때 저희가 그냥 모델 비저블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유닛 비저블이라는 용어인데,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거 모델과 유닛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가보죠. 자, 모델은 뭐였죠? 모델은 말 그대로 베이스에 올라있는 이 친구, 군대원 하나하나. 그렇죠. 군대원 하나하나. 그리고 유닛은 그 스쿼드, 군대, 전호조, 그게 이제 유닛이었죠. 물론 이런 하나짜리는 그냥 유닛이든 모델이든 둘 다 되지만 하나의 모델인 하나의 유닛인 거죠. 하지만 이런 건트들이라던가 이런 마린들이라던가 그런 녀석들은 저기 유닛과 모델을 구분해야 된다. 이제 뭐 다섯 모델로 이루어진 하나의 유닛, 뭐 열 모델로 이루어진 하나의 유닛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상반신만 보였던 그거는 모델이죠. 이제는 유닛입니다. 스쿼드. 그렇죠. 유닛이. 그래서 시각적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불투명하게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저기는 이제 건물에 가려서 안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미지 쪽에서 제일 오른쪽에 한 애를 보시면은 완전히 불투명한 부분이 없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즉 유닛이 전부 유닛 내의 모든 모델이 다 보이는 건 아닌데 유닛 내의 모델이 하나라도 보인다, 조금이라도 보인다. 그러면 유닛 비저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뭐 이미지도 있지만 예시를 들자면 터미네이터 지금 한 놈 나와 있고 나머지 친구들은 지금 벽 뒤에 있다라고 가정할 벽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 상황인 거죠. 요 상황. 그럼 이제 저 휴엄로드, 하이브 타이런트. 하이브 타이런트다. 하이브 타이런트 기준으로 유닛 내 이 터미네이터에 전부 다 보이진 않지만 요 유닛 내 터미네이터 한 모델이 보이기 때문에 이 유닛이 보인다라고 판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보인다는 기준은 아마도 베이스인가요, 그러면? 정확히 저희가 이제 여기 헷갈리지 말으셔야 될 게 저희가 아까 액다님하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베이스로부터 모든 거리를 잰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있어요. 자, 여기가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기초적인 자만의 대부분의 거리 재기는 확실히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스에서부터 날아갑니다. 하지만 베이스. 시야를 체크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죠. 베이스도 모델의 일부분을 그친다. 즉 시야는 정말로 그 모델이 순수하게 보이느냐 아니느냐입니다. 즉 베이스가 보이든 모델의 일부분이 보이든 그것을 보인다라고 판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방금 아까 모델이 보이고 안 보이고의 그 예시를 들었던 게 이 친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베이스는 안 보이는 상황이죠. 그렇죠. 모델은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아무튼 이건 보이는 것이요. 그랬을 게 맞죠. 베이스가 보이든 안 보이든 어쨌건 보이냐 안 보이냐의 싸움입니다. 정말 보이냐 안 보이느냐의 차이인 거죠.
물론 베이스만 보여도 다른 게 다 안 보여도 네. 베이스가 진짜 일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네. 그것도 보인다라고 취급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유닛 비저블이었고요. 네. 자, 그 다음 아래 이미지 세 번째는 정말 쉽죠. 네. 아무런 일부분 없이 정말 이 애의 모든 부분이 관측 가능했다. 네. 그러면 정말 모델 풀리 비저블. 전부 다 보인다. 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유닛이라서 뭐 여러분들이 저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카메라 방에서 이 친구들 바라봤을 때 네. 아무런 시야 차단 없이 네. 이 유닛이 전부 다 보이는 거를 이제 저희는 유닛 풀리 비저블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유닛이 전부 다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굳이 이렇게 나누는 거는 나중에 공격을 할 때나 그렇죠. 어빌리티를 쓸 때 분명히 뭔가 맞습니다. 어드밴티지를 받거나 그 뭔가 그 불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걸 일일이 따지는 그럼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야 체크 지금 바로 좀 얘기 드릴 거지만 네. 이 시야 체크에 있어서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네. 야만이라는 게임을 어려워해요. 네. 아, 이게 무슨 룰이지? 이렇게 하면서.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네. 최대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여러분들에게 잡아드리려고 하는데, 네. 자, 우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요거를부터 보여드립니다. 네. 자, 액다님 게임 저희 매장에서 게임해 주시는 거 보시면은 막 네. 이런 지형들이 여러분들 올라가시는 걸 보셨을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당연히 이 판때기 뭔가 하나가 있고 그 네. 위에 진짜 지형이라고 할 만한 이런 건물, 조형물들이 올라가 있는 걸 보실 겁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점은 자, 이 포맷은 정확히는 이 아래 있는 판부터 해가지고 네. 이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G답에서 정해준 네. 자, 이렇게 하면 약간 밸런스가 가장 좋은 게임을 너희들이 할 수 있어 라고 정해준 네. 그런 권장 기준을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건축물, 조형물이 이렇게 기역자로밖에 안 보이시지만 네. 엄연히 이 판 아래에 있는 이 판들 자체가 하나의 건물인 거죠? 그렇죠. 전체가 다 건물이다 라고 인지를 해주신 상태에서 저희가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카피타르트가 옆에 있는데 사실 그냥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길이 아닌 거라 분명히 건물 안으로 여기 들어온 거죠. 그렇죠. 여기만 있으니까 건물에 들어왔네 이게 아니라 여기 있어도 지금 건물에 들어와 있다는 취급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이 판 자체가 예.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적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네. 이 모든 부분을 다 못 쓰도록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GW라는 회사 자체에서도 네. 자, 요 정도 건물을 올리고 네. 그 내부는 이제 대놓고 상상의 나를 좀 펼치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이 건물들 루인이라고 해서 사용을 하는데 네. 루인 말 그대로 폐허죠. 그러니까 건물의 잔해들이기 때문에 네, 네. 이 안에 막 고형들이 엄폐할 수도 있고 숨을 수도 있는 공간이나 네, 이런 네. 게 좀 여러 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살짝 번외로 얘기하자면 굳이 이렇게 만든 이유는 아마 좀 덩치 큰 애들이 그래도 좀 유연하게 돌아다니라고 맞습니다. 하는 그런 배려가 맞겠죠?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이전 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예. 베이스와 베이스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만 유닛들은 이동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네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건물이 여기까지 전부 다 막혀 있었다고 한다면 네. 분명 이런 덩치 큰 친구들은 지나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런 네네네. 데는. 이렇게 만약 이렇게 붙여 있을 때. 그렇죠. 이렇게 예. 약간 지나갈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나름 네. 제공을 해준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막 쉽게 뉴비분들이 착각하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타이란트가 여기 있고요. 자, 분명 좀 재밌는 상황을 만들어 보면 자, 예를 들어 건물을 끼고 지금 뭐야? 보이는 거 아니야? 보이는데? 그렇죠? 네, 보이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시야가 베이스도 보여요, 베이스도. 그러니까 약간 예. 이제 저희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예. 때는 여기 뭐 엄폐물도 없고 예. 뭐 벽도 없고 네. 이거 보이는 거 아닙니까? 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제가 아까 부탁드렸던 용어가 아까 부탁드렸던 게 하나 있었죠. 네. 저희는 어쨌든 이걸 게임이니까 좀 네. 약간의 상상을 곁들여서 네.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게 이 판 자체가 하나의 지형이고 되게 네. 큰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즉 여기는 알고 보면 사실 이제 게임적으로 허용돼서 지나갈 수 있게끔 만들었지만 네. 막 무수한 잔해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타이런트가 지금 사격 무장은 없잖아. 사격 무장을 달 수가 있죠. 사격을 할 때 서로 사격을 할 때, 뭐야? 얘는 5마리 다 보이는데, 얘는 5마리도 얘 다 보이는데, 그럼 사격되는 거 아니야?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룰에 의거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정확히 이 루인이라는 지형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네. 이 루인, 이 판때기조차도 하나의 건물로서 저희가 시작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시야선, LOS 저희가 네. 이제 게임적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레이저를 써가지고 네. 시야선을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이런 무수한 원과 보통 원형 베이스니까 네. 원과 원끼리의 무수한 교접선을 그렸을 때 네. 그 중에 가장 짧은 거리를 저희는 이제 뭐 거리로서도 책정하고 네.
이 현을 본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이 현실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놓고 보면은 이 건물을 가로질러 가고 있는 이 루인이라는 네. 건물을 가로질러 가는 사건. 지금 보시면 이 여기 있는 하이브 타이런트라는 친구와 이 터미네이터들 좀 헷갈리니까 한 모델씩만 대응을 시켜볼게요. 자, 이 한 모델들은 그냥 저희가 볼 때는 누가 봐도 뻔히 보이지만 네. 이 건물을 통과하는 현들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예, something invisible한. 그러니까 그쵸? 여기 밑에서 철근 올라와 있고 그쵸, 밑에서 약간, 그쵸. 막 전선 내려와 있고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 이렇게 시야선이 단 하나라도 여러 개 그 무수한 교접선들 중 뭐 하나라도 네. 아니 혹은 정확히는 모든 교접선들이 이 네. 건물을 관통하거나 네. 건물 안쪽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네. 그 시야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건물 너머는 볼 수 없다. 그렇죠. 예.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은 진짜 액단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너머는 볼 수 없다. 네. 즉 이렇게 돼 있는 하이브 타이런트와 네. 터미네이터 캡틴은 서로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다만 이제 뭐 사격도 안 되고 차징도 안 되는 거죠? 차징은 가능하죠. 오, 차징은 되고요. 그렇죠. 예.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네. 차징은 사실 시야 조건이 없기 때문에 네. 사격은 이제 말 그대로 보여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 네. 그래서 요 너머가 안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자, 대신 요건 있습니다. 만약에 자, 이런 부분인데요. 자, 또 웃긴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 봤습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오, 자, 이 서로의 낫과 여기 낫이 보이네요. 낫과 예. 칼이 서로 네. 시야선이 그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 모든 교접선이 이 건물을 관통하고 있다면 저희는 그걸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만약에 이 시야선을 어쨌든 무수히 여러분들이 서로 베이스로부터 혹은 모델로부터도 거리를 그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현을 그었을 때 만약에 이렇게 지금처럼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현처럼 예. 건물을 가로질러 가지 않는 이 사선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이때는 서로가 시야가 나온다라고 판정합니다. 건덕지가 있으면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막 지금 이렇게 모델을 모으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이 드시고, 얘도 뭐 데몬 프라임 마크 이런 날개 큰 애들, 날개 큰 애들. 당장 윙하타도 있죠. 네. 윙 하이브 타이런트 뭐 이런 애들을 모사장이라던가. 그렇죠. 그 당장 앙흥태병이라던가. 예. 그게 누구예요? 앙그론이요. 그렇게 부르는 분들 처음 네. 봐가지고.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날개 큰 애들은 확실히 이 시야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를 해주나요? 그렇죠. 사실 배려를 해줬다라고는 좀 애매하죠. 간지와 성능을 맞바꿨다. 그렇죠. 약간 예. 덩치 큰 자, 큰 예. 힘에는 큰 대가가 따른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시야에는 사실 좀 더 많은 체크 방법이 있지만 그런 네. 세세한 거를 또 일일이 다루고 가기엔 너무나 많은 예가 있어서 네. 만약에 나중에 좀 질문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중에 네. 또 추가로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는 편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역발상으로 정말 골 때리는 게 타이런트는 여기 있는데 그리고 뒤에 토마건트가 이렇게 있다면은 사실 사격이 가능한 거는 얘한테는 안 되는데 그렇죠. 얘한테는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런 식으로 예. 그었을 때 예. 사선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예. 얘는 안 되고. 그렇죠. 이쪽은 당연히 건물에 사선이 가로질러 가고 예. 뭐 하나의 사선이라도 이 건물 안 가로질러 가면 상관이 없는데 네. 다 지금 가로질러 가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예. 근데 이 건트는 진짜 저 꼬리 때문에 볼 수 예. 있다. 이게 가까운 거는 타이런트가 더 가까운데 보이는 것도 더 크게 보이는데 예. 하지만 이것은 게임적 허용. 그렇죠. 예. 게임적 허용으로 여기 전선 나왔다. 철근 나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건물 넘어는 안 되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헷갈리실 만한 게 있는데 네. 자, 만약에 걸쳐져 있다. 네. 걸쳐져 있다. 라고 하면 자, 타이런트는 지금 이 건물에 좀 걸쳐서 올라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 캡틴은 밖에 그냥 완전히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된 경우에는 되게 특이한 재정이 하나 발생하는데요. 네. 자, 이렇게 사선을 그었을 때 네. 건물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시야선들이 존재하는 거죠. 이 네네. 친구 기준으로 이렇게 선이 그려지니까. 네. 자, 이럴 경우에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애매하게 이 루인, 이 땅을 밟고 있는 친구들이 네. 오히려 디메리트를 얻어갑니다. 들어갈 거면 들어가고 나갈 거면 나가고. 그렇죠. 예. 이렇게 애매하게 밟고 있다. 그럼 어떻게 시야선이 처리가 되냐면요. 바깥에 있는 친구는 네. 저기 터미네이터 캡틴은 예. 지금 하이브 타이런트를 시야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쏠수 있다는 LOS 관측이 된다는 거죠. 네네. 근데 하이브 타이런트는 네. 이 시야선에서 이 바깥쪽 터미네이터 캡틴을 관측할 수 없습니다. 이거 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 게임을 만약에 본격적으로 하시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걸쳐 놓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 지향해야 될 행위네요. 예. 물론 이제 아까처럼
그냥 이 건물 이런 것과 상관없이 서로가 이렇게 그냥 건물을 가로질르지 않는 상황이 나온다면 이건 마찬가지로 이건 전혀 상관없는 상황인 거죠? 서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일 때는 서로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제일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놈은 제대로 건물 뒤에 숨어 있는데 한 놈이 어중간하게 들어왔을 경우 그럴 때는 이제 이 베이스가 저희가 말한 이 터레인 피처 즉 이 루인 건물 하나의 이 판때기에 완전히 들어오지 않은 이상 걸쳐져 있는 친구는 이 건물을 통하는 시야선이 나오지 않지만 바깥쪽에 있는 친구들은 건물이 통하는 시야선으로 볼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참나 이게 이렇게 여기서 멈췄다면 그냥 공평하게 그쵸, 서로가 안 보이는 거죠. 공평하고선 야 네가 와 그렇게 됐을 텐데 애매하게 얘 최대 사거리까지 최대 이동거리까지 나 빨리 가고 싶어 이렇게 올라와 버리는 바람에 저기 어딨지? 타이런트는 이러는 건데 지금 이 터미네이터 캡틴은 요시! 하고서 바로 빵빵빵땅 하고서 총을 쏠 수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들어갈 거면 들어가고 말 거면 말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군요. 자 그러면은 그렇죠. 딱 저희가 똑같은 말을 했는데 자 완전히 들어왔을 경우 이러면은 누가 더 유리하죠? 이러면 다시 사실 또이또이죠. 또이또이. 왜냐면은 이 베이스 안이 이 터레인 피처라고 하는 저희가 이 땅덩어리라고 부르는 이 판때기라고도 부르긴 하고 어쨌든 용어를 좀 통일하면 터레인 피처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을 경우 이럴 때는 이제 요 바깥으로 나가는 샤건도 동일하게 시야건 체크가 가능합니다. 건물 안에 들어왔다면 그렇죠. 저기 건물 이 터레인 피처 안에 완전히 들어왔다면 그렇죠. 자, 저 궁금한 게 있는 게요. 그러면은 좀 이런 상황을 둬야 될 것 같은데 하이브 타이런트가 지금 요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건데 요 모델 보면은 삐죽삐죽한 게 많거든요. 자 그러면은 얘가 여기는 완전 들어왔는데 이렇게 채찍이 여기 바깥으로 나와 버렸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이렇게 시청자분들 보기 편하게 이렇게 표현한다면 채찍이 이렇게 나와 버리면은 잘 숨었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마린이 타이런트를 볼 수가 있나요? 놀랍게도 이렇게 시야선을 조금만 더 가시경을 해서 조금 앞으로 뺀다고 한다면 자 요렇게 빠지기 때문에 서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조금 더 덩치가 큰 모델이라 그러는데 만약에 좀 얇게 해서 이렇게 뒤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요렇게만 삐져나오고 있는 거라면 지금도 이렇게 선이 약간씩 그이죠. 요러면은 예를 들어 조금 더 이게 벽에 붙어 있는데 요렇게 레이저를 깎을 때 지금 그이지 않습니까? 요게 약간 요렇게 되면은 이 친구도 얘를 보고 얘도 하이브 타이런트를 볼 수 있다. 골 때리네요. 얘는 지금 여기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은 아까 저희가 핵심적인 설명했던 것 중 하나가 시야의 체크는 언제나 베이스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모델로에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려요. 결국 이 친구가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이 생체 채찍, 채찍만 해도 어쨌든 이 모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시야선을 그어서 체크를 했을 때 이렇게 지나간다면은 이 친구는 뭔가 이렇게 요것밖에 안 보이지만 정서적 밖을 볼 수 있다. 즉 얘 같은 경우는 요런 샤건들도 이렇게 저 채찍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좀 표시를 하면 이 벽 건물이지만 얘가 말 그대로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밖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의 시야건은 자유롭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지금 중요한 걸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 시야의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레이저로 하죠. 저희는 기본적으로 레이저는 하지만 저희 레이저가 이런 선으로 되는 레이저 어디서 구해요? 레이저 없으면 어떡하죠?라고 한다면은 원시적인 방법이 있죠. 물론 얼굴을 갖다 대는 거. 진짜 얼굴을 이렇게 갖다 대갖고 보이는데요? 안 보이는데요? 근데 이런 걸로 좀 많이들 또 불안했던 요지가 있다고.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 실제로 이런 걸로도 막 많이 싸웠던 그런 해외 기록들만 해도 많이 남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레이저를 쓰는 거죠. 저희는 도구를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미니어처 게임을 하실 거라면은 이런 거 하나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액단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도 G답은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원초적으로 모델의 뒤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고 직접 시야를 체크해 봐라 라고 하지만 그러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희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 아닙니까? 시간이 압도적으로 빨라지더라고요. 레이저를 쓰니까. 이거 레이저 광고는 아닌데. 그렇죠. 찾아보시면은 이제 파는 곳들이 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궁금한 게 있는 게 이게 건물이라고 했고요. 여기에 철근이 있고 그러지만 자, 예를 들어서 요 상황에서는 요 둘이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베이스가 뒤를 있으니까. 근데 만일 요 상황이 된다면 둘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 반대로 정말 헷갈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요 상황이라면 완전히 가려지는 거죠. 요 상황이라면 조금 나눠 들어가서 자,
저희가 시야선이 보이는 기준은 언제 결국 상대 모델이 네. 보이느냐, 네. 안 보이느냐를 두고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네.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자 물론 건물이 좀 높이가 낮거나 그래서 네. 보일 수는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이제 뭐 여러 룰에 의거해서 네. 이것도 나중에 좀 더 이후에가 되겠지만 네. 건물 의거해서 이런 막힌 벽들, 어쨌든 벽으로 표현된 이 부분들에서 시야선을 그었을 때 네. 결국 그 모델이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네. 이거는 이제 레이저 같은 이 위에서 쏴주는 거 아니고 네. 순수하게 좀 얼굴을 진짜로 갖다 얼굴 갖다 이렇게 보는 거. 없는데 하고 하면 예. 그렇죠. 혹은 좀 편하게 생각하면 이제 저희들 네. 게이머들은 요렇게 맵 자체에서 권장해준 하얀 벽이라고 표현을 내는 게 있는데 네. 요건 나중에 이제 참고 자료용으로 네, 올라갈 건데 하나씩 예. 올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벽들은 완전히 시야가 차단되는 벽이라고 판단을 하고 네. 요렇게 선을 그었을 때 그런 하얀 벽을 지나간 거다. 혹은 이제 원시적인 방법을 할 때 진짜 얼굴을 뒤로 갖다 댔는데 그 친구가 보이냐 안 보이냐 할 때 안 보인다가 된다면 네. 정말로 순수하게 그거는 에러, 정말 시야 자체가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안 보인다고 판정을 내립니다. 네. 자, 그러면 정리해보죠. 자, 안 보임, 보임,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고 안 보임. 그쵸. 이렇게 되겠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애매하게 될 때가 이렇게. 네, 이것도 네, 뭐 이렇게. 이것도 어쨌든 순수하게 시야선이 이렇게 그리는 거니까 보이는 네, 거죠. 보임. 근데 제일 여러분 헷갈리실 만한 게 딱 이거. 애매하게 반 밟고 있을 때 예, 요 반 밟고 있을 때. 예. 얘는 이쪽을 못 보지만 하이브타이런트는 밖을 못 보지만 네. 바깥쪽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유닛들은 안쪽에 이 약간 애매하게 걸쳐 있는 하이브타이런트를 네. 볼 수 있다. 그러면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건물이 있는데 반대편에 또 건물이 있단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거에 이제 의거를 하면은 이제 얘가 건물 안에 들어 있는데 상대가 여기 이렇게 숨어 있으면은 이제 요거는 시야가 안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그렇다면은 나는 여기서 쏘고 싶은데 하고서는 여기 건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그렇죠? 사실 건물 안에 들어가면 방어력 보너스가 있지만 오늘 얘기는 안 할 거고요. 그렇죠. 예. 자, 이런 상황이면은 이 둘은 서로 볼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어허. 왜냐면 혀로가 순수하게 지금도 뭔가 방해물 없이 네. 시야가 나오기 때문이죠. 네. 아, 이게 조금 헷갈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웃기는 게 둘이 한 칸씩 뒤로 간다고 쳤을 때 이 상황이면은 둘이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건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서로가 안 보이는 상황인 거죠. 예. 이 상황이면 둘이 안 보이는 상황인 건데 웃기게도 한 칸씩 또 가면 둘 다 건물에 들어와 있다면 완전히 그럼 보이는 상황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2차 세계대전 영화 같은 걸 보시면 건물에서 건물에 엄폐해가지고 서로한테 총질을 하는 그런 장면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애니메이터 게이트라든가. 약간 예. 그런 거를 연상시키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맵 패치상 뭐 이런 상황을 잘 주지는 않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도 이제 저희의 시야 체크가 되는 거겠죠. 네, 정말 중요한 게 이 시야가 보이고 안 보이고를 떠나서 분대 하나가 완전히 터져버릴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아니면은 진짜 요거 하나 때문에 요 가시 하나 때문에 가시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그냥 나는 잘 히히히 안 보이겠지 했는데 그쵸. 보이는 대우로 돼갖고 애가 그냥 골로 갈 수 있는 상황도 보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예. 이런 것 때문에 네. 사실 감안해서 네. 거대한 모델을 간지나는 거 맞죠. 네. 대신 그만큼 숨기기도 어렵다. 숨기기가 너무 어렵다. 예. 그리고 간지난 애들 이렇게 가시 나오고 동세가 막 앞으로 맞아요. 창을 내지르고 맞습니다. 뒤로 다리를 빼고 있으면은 좀 불리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확실히 이제 베이스 크기에 안 맞는 약간 그런 삐져나오는 조형들을 받는 모델들을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딱 관점의 차이예요. 뭔가 조형적으로나 도색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네. 와, 씨, 개간지다 네. 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이제 게이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분들은 아씨 저거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간간히 나온다. 그러면 말이죠. 지금 여기 해당되진 않지만 베이스가 없는 모델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랜드레이더라던가 그쵸. 아니면은 뭐 라이노라던가 지금 여기엔 없지만 그런 베이스가 없이 통짜로 되어 있는 모델들의 시야 체크는 거리 체크라던가 시야 체크는 저기가 아니라 베이스가 아니라 그냥 그 모델의 그냥 끄트머리면 그렇죠. 되겠군요. 모든 전면부죠. 아스트라 밀리터랑 전차 같은 로갈돈 전차가 있습니다. 보면 이 친구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없는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베이스가 없는 모델이죠. 모델이죠. 자, 그러면은 어디부터 기준점으로 잡죠? 가운데로 잡나요? 아니 어떻게 정말 모델의 전체부터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크고 아름다운 굵고 아름다우신 이 캐논이 그렇죠. 포신에서부터 시야를 체크할 수 있는. 남자는 포신인데 이 포신이 이제 그 시야의 기준도 될 수도 있고 그쵸. 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이스가 완전히 들어와야 된다. 그럼 네. 이 친구들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델의 전부가 이렇게 들어와야 이거 2차 세계대전 때 구축 전차라든가 전차들이 이렇게 숨는데
루인 속에서 그렇죠. 그렇게 돼버렸네요. 물론 그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정말 덩치 큰 애들은 네. 이런 건물을 끼고 싸우는 게 많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럼 아까 같은 룰에 의거하면은 이런 기갑 차량들은 굉장히 힘들겠네요. 왜냐면 기갑 차량들도 어중간하게 걸친다면은 그렇죠. 똑같은 룰이 적용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간지난다고 하더라도 예. 대신 예. 이런 건 가능하겠죠. 저희 아까 삐져나오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밖을 삐져나오고 있으면은 좋은 게 정상적으로 네. 시야 체크를 이제 이 건물 라인현을 체크를 했을 때 지금 네. 같은 경우 이 포신이 지금 건물을 직선으로 찌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이 밖으로 나와 있죠. 네. 그럼 정말 이 밖에 있는 부분에서부터 시야를 체크할 때 네. 다른 부분에서 다 이제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를 볼 수 있는 거죠, 이 친구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포신이 약간 자기 몸체보다 포신이 길거나 특정 부분이 조금 더 길게 나와 있는 친구들은 네. 그 부분을 빼가지고 이렇게 시야 체크를 약간 양세미처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엄연히 게임적 허용이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이게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시야 체크하는 거 하나만. 이동 전호조랑 시야 체크하는데 저희가 꽤나 많은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그럼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더노보 하신 분들은 그 생각하실 겁니다. 만티코어랑 바실리스크 있는데 걔네는 존나 멀리 쏘는데 이 게임에서도 그런가요? 이 게임에서도 진짜 멀리 쏘죠. 그럼요. 예, 그러면 걔네는 시야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쏘나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그럼요. 일단 미리 좀 스포를 해드리면 야포는 야포입니다. 예, 야포는 야포예요. 야포는 야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닛 어빌리티라든가 키워드도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수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오늘 시야 얘기한 것만으로도 모르겠다, 한 번 더 돌려봐야겠다 이러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차근차근 알아볼 건데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알아봅니까? 저희가 일단 계약한 바로는 네. 예전에 말씀드린 게 사만년 게임은 커맨드 페이지, 네. 그 다음이 무브먼트 페이지, 네. 그 다음 슈팅 페이지, 차시 페이지, 파이트 페이지 이렇게 총 5개 페이지로 한 유저의 턴이 구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페이지마다 네. 한 번씩 영상을 만들어서 같이 네. 이렇게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네. 그 페이지마다 좀 더 최대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서 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과 액단님 구독자분들이 네. 정말 이제 액단님이 즐기는, 그리고 저도 즐기는 이 가만이라는 게임을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최대한 풀어서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는 아마 커맨드 페이지와 무브먼트 페이지가 될 겁니다. 그쵸. 이동과 명령 페이지와 이동 페이지가 될 텐데 그때도 사실 정말 그것도 할 오래 얘기가 걸릴 굉장히 거예요. 많을 정말 겁니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동과 명령과 관련된 키워드라든가 특수 룰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마 저희가 다 알아보게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조회수가 더 많이 나와야 저희가 더 빠릿빠릿하게 일을 하겠죠. 당근, 철창 들어갈 준비하시고요. 당근. 예,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야스키 요우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5월 18일. 그렇죠. 예, 5월 18일. 2025년 5월 18일입니다. 이 영상은 이 이후에 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때 이제 그 설명에도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전 액다의 전이 액다였고요. 저는 기어타운의 김용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